네, 지금은 비트코인 사기 딱 좋은 때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코인 거래소의 트래블 룰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비트코인을 현금과 교환하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시즌 끝났다. 상승장은 끝이 났고 이제 가격 떨어질 거다. 뭐 얼마까지 떨어질 거다. 뭐 4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뭐 3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고요. 뭐 이렇게 얼마까지 떨어질 거니까 이때 팔고 이때 사서 돈을 벌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일단 가격이 왜 떨어졌는지, 왜 하락세를 보이는지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네, 파산한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 피해자들, 고객들한테 10년 만에 비트코인 일부가 지금 반환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이달부터, 어, 자, 이번 7월부터 9월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걸로 보인다는 점,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운트 곡스의 피해 고객들한테, 이 피해 고객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받게 되면요. 이걸 그 중에 몇 퍼센트나 팔아서 현금화를 할지, 자, 어느 정도 안 팔고 보유를 할지, 이건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에 공포감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정부, 네,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팔고 있는 것도 불안을 조장하는 재료로 사용이 되는데요. 냉정하게 보면 이것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크립토퀀트 뭐 주기영 대표가 올린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 시장에서 자, 미국, 독일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는 뭐 4%뭐 이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요 밑에 있는 요 아주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게 아주 얼마 안 되죠. 작은 부분입니다. 네, 같은 크립토컨트의 자료를 보면요. 반감기를 겪으면서 채산성이 악화된 이 채굴 업체들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아치우는 매도 압력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걸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이 가격이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요.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돈이 이렇게 뭐 빠져나가거나 또 돈이 들어오는 게 주춤한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가격이요. 뭐 5만 4천 불 밑으로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올라와서 뭐 5만 6천 불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뭐 시즌 끝났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네, 제 생각은요.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을 사기 참 좋은 기회가 오는 거다. 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있는지, 자, 왜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나온 뭐 과거 이 가격 변동 이런 것도 같이 보게 되면요. 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가격, 현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는 가격이 아니라 비트코인 수량을 늘려가는 거,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예컨대 매달 1000불씩 한국 돈으로 뭐 140만 원 정도씩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서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7만 4천 불일 때 1000불어치를 사면 0.0135 비트코인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5만 4천 불로 떨어졌을 때 1000불어치를 사면요 0.0185 0.0315 0.0135가 아니라 7만 4천 불일 때 사는 그 수량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0.0185 자, 비트코인을 사게 됩니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을 같은 현금 주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네, 비트코인 가격이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FTX 파산 사태로 16,000달러 이렇게 떨어졌을 때 또 비트코인 가격이 뭐 3,000불, 뭐 1,000불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던 바로 그때도 열심히 샀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자, 내리면 내리는 대로 꾸준히 모아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안 바꾸고 모으고 지켜간다는 말이 호들이죠.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가 희석되어 오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 자, 장기적으로 현재 자산 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자 화폐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그래서 좀 흥분이 됩니다. 여윳돈 안 생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돈 생기는 날만 뭐 기다려지게 되고요.
주변에서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때는 주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을 때인데요. 지금처럼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오곤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써야 하는 돈으로 절대 사지 말고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여윳돈으로 자 가급적 한 번에 큰 돈 왕창 넣어서 사지 말고 매달 연금 저축 붙는다 생각하고 모아 나가라. 자,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꾸준히 길게 보고 모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공부하면서 가치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도 한 번에 왕창 큰 돈 넣으면 사실 쫄립니다. 네, 예전에 처음 비트코인 뭐 예를 들어서 처음 비트코인 사면서 10만 불어치를 한꺼번에 샀다고 치면 가격이 10%, 20% 이렇게 떨어진다. 이러면 당연히 흔들리겠죠. 근데 매달 적금 붙듯이 뭐 몇백 불, 여윳돈이 좀 생기면 뭐 1000불 뭐 이런 식으로 사면 가격 변동에 좀 덜 민감해지게 됩니다. 네, 사고 팔고 해서 한두 번 운 좋게 현금을 좀 더 벌 수도 있지만 계속하면 주의를 보면 대부분 뭐 망합니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해서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돈 벌어서 현금 생기면 비트코인을 사고 채권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마이클 세일러 자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말이기도 하죠. 시장을 예측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그냥 비트코인으로 계속 바꿔 나간다는 게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의 비트코인 최강 투자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질문해 주신 분 중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질문을 뭐 해주셨는데 질문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 내 비트코인을 두고 오래 놔둬도 괜찮은지 그리고 또 이 트래블 룰과 관련해서 미국 대선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국의 거래소 트래블 룰도 이 개인 지갑에 옮기기 쉽게 바뀌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내용인데요. 두 개가 뭐 연관된 질문이라서 그 답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놔두는 놔둬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부터 제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선의 방법은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겁니다. 네, 뭐 당연하죠. 근데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가 당장 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렇지만 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뭐 은행도 파산하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은행 망하면요. 은행 망하면 한 은행당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 줍니다. 근데 뭐 만약에 은행에다가 뭐 몇 억 들고 있었는데 은행이 파산했다. 그럼 달랑 5천만 원까지밖에 사실 보호를 못 받죠. 근데 코인 거래소는 그런 것도 없죠. 예금자 보호 해당 없죠. 내가 내 코인, 내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으면 거래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비트코인은 안전합니다. 내가 잘 관리하면 되니까요. 자, 업비트 같은 한국 거래소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 내 지갑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내 개인 지갑으로 보내야 하는데, 자, 이게 안 해보면 사실 겁도 나고 번거로운 것도 사실이죠. 가능하면 유튜브에서 업비트에서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 보내기 뭐 이런 제목으로 그 서치를 검색을 해보시면 소액부터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는데 소액부터 먼저 좀 보내보고 큰 금액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를 속이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예컨대 가족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할 능력이 안 된다. 도와줄 사람도 없다. 당장은 거래소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면 일단은 비밀번호, 거래소의 비밀번호 관리, 이중 인증, 자,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서도 계속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 아주 작은 금액으로 옮기는 걸 시도를 해보고 그게 되면 좀 더 큰 금액으로 다시 옮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삼을 수 있는 영상 중에요. 보면 1분 비트코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는 바이낸스를 거쳐서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 보내는 방법. 자, 이 영상을 포함해서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국의 이 트래블 룰, 개인이 거래소에서 자기 비트코인을 쉽게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바뀔 가능성이 커질까? 이 부분인데요. 미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면요, 한국에서도 그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트래블 룰은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게 이 트래블 룰은 문재인 정권에서 거의 세계 최초로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미국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걸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요. 전 정권에서 자, 코인 거래를 정부가 검열하고 통제하기 쉽게 그런 수단을 만들어 놨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굳이 이걸 뒤집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